반갑습니다. 국고처 사부 송관종입니다. 코스피 5천 시대가 달성이 됐습니다. 전진미답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런 온기가 코스닥으로 번져갈지 당연히 번져가겠죠. 자, 우리는 코스닥 1000포인트 아니 3000포인트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처 사부에서는 시장을 앞서가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크게 불려줄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참여에 대해서는 우리 이정욱 캐스터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충을 해결하는 국고처 4부 2025 연간 베스트에 빛나는 송관종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 만나보기 전에 저와 함께 이번 주 꼭 짚고 가야 할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 증권 제도화 기대가 커지며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활용하는 방안도 언급되면서 투심을 자극했는데요. 특히 결제와 금융 서비스와의 연결성이 부각되면서 카카오페이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정부가 3차 상법 개정과 중복 상장 규제 논의에 속도를 낼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가능성이 부각되며 증권주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코스피 5,000포인트 유지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증권업종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삼천당 제약은 다이치산교의 자회사 다이치산교 에스파와 함께 먹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복제약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구용 위고비 복제약과 리벨서스 복제약 등 총 8종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진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여기까지 주요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방송과 관련해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답변 고민해보시고 유튜브 댓글창으로 답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천스닥 임박, 코스닥 1000포인트죠. 코스닥 1000포인트를 견인할 섹터는 1번 2차 전지, 2번 바이오, 3번 반도체, 4번 AI입니다. 이어지는 강의도 함께 하시면서 또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후에는 종목 상담이 진행됩니다. 전화 상담은 070-4941-0225번,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을 함께 알려주시고요. 오늘 강의 주요 섹터의 종목, 삼천당 제약과 ABL 바이오, 또 한미약품은 우선 상담으로 먼저 연결되니까요. 해당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관종 파트너는 오늘 오전 10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5,000포인트 랠리에 동참할 신주도주를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송관종 파트너의 강의 바로 만나보시죠. 자, 코스피 5,000포인트가 달성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지수가 잘 올라가는데 투자자들의 체감 수익률은 약간 좀 낮을 거란 이야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필요가 있냐? 그건 아니고 새로운 또 시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기회는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음 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해야 될까요? 간밤에 미증시가 약간 혼조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미증시가 음봉이 하나 툭 떨어지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근데 툭 떨어졌는데 다행히 잘 올라왔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침공을 안 하겠다. 그리고 유로 관세에 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봉합이 됐는데 이제 다시 다음 주에는 비기크가 다가왔고 다음 주부터는 미증시가 다시 하락을 한다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약세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인텔이 실적 실망감 때문에 급락을 했고 이런 반도체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는데 계속 반도체가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릴까요? 자,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되면서 정부에서는 이제 코스닥을 살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피가 5,000포인트 돌파한 후에 투자자들은 이제 약간 포모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야, 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를 매수를 할 건데 괜히 저걸 매수를 해서 지금 이 모양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기회는 지금부터다. 그래서 진짜 기회는 지금부터이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고 지금부터 전열을 정비해서 나아간다면 3,000포인트 고지도 충분히 코스닥에서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대형주가 독주를 했었는데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코스닥의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또 코스피 그 대형주들의 섹터 있죠. 여기 중소형주들도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디지털 자산 정책이 기폭제가 되면서 코스피 3,000포인트 발동을 슬슬 걸고 있다. 기본적으로 얼마는 올라갈까요? 코스닥이 1,000포인트는 달성이 되겠죠. 그래서 코스피 5,000포인트가 달성이 되면 이제 저희가 공약을 내걸었죠. 이정우 캐스터께서 몸빼 바지를 입고 오겠다 그랬는데 몸빼 바지를 사진을 인증샷을 날리겠다 했는데 안 날렸어요. 그래서 왜 안 날렸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종가 기준으로 달성이 안 됐지 않냐. 그리고 코스닥이 앞으로 더 올라갈 건데 굳이 지금 이 목표로 있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시장을 잘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해 있고 아마 이제 종가 기준으로 5,000포인트 달성이 되면 이제 인증샷을 날리겠죠.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만약에 코스닥이 1,000포인트가 안 올라가면 내가 있겠다. 근데 3,000포인트가 가면 이제 투자자들이 뭐 열광을 하겠죠. 아무튼 이제 너무 장밋빛 전망만 내비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시장이 뭐 3,000포인트가 되네 마네 그런 시기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5,000포인트 달성도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상을 깨고 시장은 올라갈 것이다. 우리는 그 순환매 흐름에 대비를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5,000포인트가 오히려 투자자들에게는 자괴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장이 됐었죠. 왜? 반도체, 자동차, 전차 군단을 앞세워서 막 밀어붙여서 5,000포인트가 갔는데 사실은 중소형주들이나 코스닥은 시장이 좋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저도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이제 우리가 미래 전망을 할 때 관세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 9월 달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여기서 올라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2주 내에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시장의 예상을 깨고 지금 시장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트럼프를 이길 때도 주한미군 철수한다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길 때도 마찬가지고 이건 협상용이다. 우리가 겁먹을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뭐 이런 이야기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자, 지금은 수급의 힘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1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은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다시 한번 이제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시장에 노출된 위험, 익스포저를 약간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이죠. 자, 반면에 기관은 계속 매수 우지를 보이고 있죠. 이건 이제 지수를 방어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죠. 왜냐하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정당은 정권 창출이 기본이고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임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국민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우호적인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기관 쪽에서는 이제 지수 방어에 나섰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그 반도체가 올라가게 됐을 때 섣불리 팔았던 거죠. 저는 홀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팔고 나서 다시 올라가니 이제 다시 중간에 매수를 했죠. 그래서 한 뭐 20-30% 수익이 났다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던데 이번에 스포트를 하게 되면 일부를 좀 챙기고 눌림목을 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현 정부가 5,000포인트 달성되고 나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은 아닌데 원달러 환율은 어떤 수급상의 이유 때문에 강한 움직임이 나오죠. 그래서 1,500원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선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물론 반도체나 자동차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비중을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물론 한번 다음 주나 이후에 스포트를 한번 할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설 명절이 가까워지고 있죠. 그럼 설 명절에 만나서 무슨 이야기했어? 야, 뭐 코스피가 5천 포인트를 갔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현 정부나 또 여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건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려고 하겠죠. 그래서 코스피의 움직임은 설 명절 이후 또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제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코스닥의 키 맞추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반도체는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저평가 국면에 있고 상승 정력은 충분히 있다. HBM 슈퍼사이클이 도래라고 AI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램이나 낸드 가격도 좋아지면서 수익성도 개선이 되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 제재하면서 불똥이 우리에게 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한적이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는 이전보다는 탄력이 둔화되겠지만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현대차가 생각 외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로봇이나 이런 자율주행 쪽으로 확장을 하는 이제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CES를 통해서 뭐 로봇이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현대차의 상승세는 계속 진행이 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어느 시간이 되면 탄력이 둔화되겠죠. 다만 낙수 효과를 받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움직임이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어떤 경우는 긍정적으로, 어떤 경우는 부정적으로 할 텐데 내년에 이제 올해죠.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미국에서 선거 리스크가 있죠. 그때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고, 다만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금융시장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뭐 기타 이제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제 달러가 강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러가 강해졌을 때는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는 부정적이지만 시장이 좋으면 이게 오히려 이제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 좋아지게 되죠. 달러 강세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수출 기업의 채산성은 좋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변모를 하기 때문에 반도체, 자동차 여전히 이제 강세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현대차나 이런 자동차는 너무 웃자랐다. 그래서 상승세는 이어지겠지만 상승 탄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차 전지는 어떨까요? 2차 전지는 2차 전지 배터리 쪽은 좋지는 않죠. 다만 이제 이게 AI가 활성화되면서 또 로봇이 활성화되면서 피지컬 AI나 뭐 로봇 구동을 위해서는 고출력, 고신뢰성의 제품이 필요하다. 그래서 ESS가 기본이 되고 여기에다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2차 전지는 강세를 보이긴 할 때인데 제한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 기여도가 극심한 그런 일부 종목들의 편중이 극심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차를 두면서 해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이제 다음 주 이후에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때가 오히려 비중을 줄여줄 때다. 일부만,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일부만. 왜냐하면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익이 그렇게까지 많이는 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속도보다는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코스피에 있는 자금들이 중소형주로 이동을 하고 또 코스닥으로 직결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AI 이쪽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중소형주 흐름이 이어질 테고 최근에 이제 토큰증권 관련주나 이런 게 이제 올라갔는데 요게 이제 다음 주 한 중반 정도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고 로봇주들은 약간 탄력이 둔화됐어요. 다만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소폭 강세를 보이고 바이오 중에서 또 중소형주들 중에서 이제 실적도 좋거나 아니면 임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까요? 로봇주들은 일부 반등을 시도하는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주로
피지컬 AI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죠.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투자자들이 거래를 많이 하려고 하죠. 그래서 증권주나 이런 금융 트로이카 3인방들, 증권, 은행, 보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죠. 그런 움직임이 이제 후반에 나왔고,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은 저 알테오젠 때문에 약간 주춤했는데 오히려 이제 다시 한번 발동을 걸고 있죠. 근데 플랫폼 기업들보다는 알테오젠 때문에 이게 수익 구조가 좀 좋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기대감이 있는 파이가 커지고 있는 비만 치료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대형주도 좋지만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설비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이 튀어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급부상을 하면서 강하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건 이정우 캐스터의 어떤 방송 참여 방법을 좀 듣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천스닥 임박, 코스닥 견인할 섹터는 1번 2차 전지, 2번 바이오, 3번 반도체, 4번 AI인데요. 여기서 잠깐 퀴즈 힌트를 얻어보고자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2차 전지와 또 반도체가 좀 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선 CES로 로봇주가 굉장히 잘 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오르고 있고요. 반도체는 코스피에서 굉장히 잘 갔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주가 또 따라서 잘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런 접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 전략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주의 온기가 중소형주로 옮겨가고 또 로봇에서 파생된 2차 전지가 그동안 이제 저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매수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주 좋은 전략인데 자, 그러나 이제 코스닥을 우리가 좀 끌어올릴 때 2차 전지나 반도체 요건 이제 사이즈가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총 사이즈가 가장 큰 게 알테오젠, 그리고 에코프로 VM, 에코프로 있지만 그 밑에 보면 주로 이제 바이오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가야만 코스닥이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이제 금요일 날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아니, 지난 수요일 날 급락이 나왔었죠. 네. 근데 알테오젠은 이제 코스피로 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에 이쪽에서 어떤 종목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느냐, 결국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이제 그 자리를 빈 공백을 채우겠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그 삼천당 제약도 강하게 치고 올라왔고, 목요일 날부터 강한 랠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ABL 바이오도 이제 강한 양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로봇 2차 전지도 좋은데 바이오가 오히려 좀 지수를 끌어올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의견 남겨주고 계신데 제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참여 부탁드리고요. 종목 상담에 참여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70-4941-0225번,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을 함께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강의 주요 섹터의 종목, 삼천당 제약과 ABL 바이오, 한미약품은 우선 상담으로 먼저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송관종 파트너의 명쾌한 분석 들어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송관종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방송은 오늘 오전 10시 5,000포인트 랠리에 동참할 신주도주를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남은 강의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의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는 섹터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기존의 종목들 좀 점검할 필요는 있다. 자, 로봇주들이 피지컬 AI 혁명, 그리고 생산 현장에서 산업용 로봇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 시기에 도래를 하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상용화 시대를 이제 앞당기고 있죠. 자, 이러면서 모션 제어기나 감속기 또는 센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데,
다음 주에 일부 피지컬 AI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 관련주들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십시오. 무료 공개 방송은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10시 10분부터 제가 진행을 하는데 이때 오시면 종목 콕 찍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무료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권주들이 이제 유동성 랠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전통적인 트로이카 3인방 이렇게 되면 은행, 증권, 보험 요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사실은 기관들이 이제 주조 이 종목들을 많이 끌어올려요. 그러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 굳이 할 필요는 있나?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 섹터를 하는 게 좋다. 다만 이제 증권주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어떤 브로커리지 수수료 여기에서 탈피를 해서 일단 기초 체력이 상당히 탄탄해지고 또 그다음 이제 최근에 그 금리 인하 사이클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면 이제 채권 가격은 올라갈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자산이 평가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증권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죠. 자, 그리고 뭐 퇴직연금이나 고액자산가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어떤 자산 운용을 하는 그 증권주들은 좀 강도 높은 이제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나 또 토큰 증권 도입을 검토를 했고 이제 법제화를 했죠. 그러면서 어떤 법적 프레임이 확정이 되면서 이제 그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 젊은 분들이 가상화폐나 아니면 미증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럼 이제 뭐 삼성전자 3배짜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한다든지 저는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놔두고 우리가 뭐 그 있잖아요. 정말 적은 옆에 놔두고 관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처럼 리스크가 있지만 제도권 내에서 들어오고 오게 이제 달러가 유출되는 이런 것을 좀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라 보고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흐름 때문에 디지털 자산 관련주들은 다음 주 한 중반 정도에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어떨까요? 레벨 4의 그 자율주행을 세계 최초로 고속도로에서 구현을 하겠다. 이게 이제 현대차의 야심찬 계획이고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레이더나 라이다 기술 그리고 카메라 모듈 이런 센서나 카메라 업체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겠죠. 예전에 보면 뭐 첨단 운전자 보도 시스템 요즘에는 대부분 그런 종목들이 나오거나 하기 때문에 뭐 크게 그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지는 않죠. 이제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과 연계된 기업들 그리고 정밀 지도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신규 접근은 쉽지는 않고 단기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움직임이 좋아지겠죠. 자, 그리고 우주항공이나 방산주들도 좋은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위성이 계속 발사되고 있고 또 내년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 관련 모멘텀이 자극이 되면서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정세가 아직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첨단 무기들이 개발이 되고 또 잘 운용을 하려면 통신망 6G가 기본적으로 잘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가 치고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테슬라를 위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형성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중간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11월 달에. 그럼 이제 공화당의 자금줄은 어디예요? 공공연하게 어디입니까? 테슬라죠. 근데 테슬라가 과거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릴게요. 전기차 기업이 아니다. 자율주행 또 로봇 또 우주항공 이런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근데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게 되면 제가 엔비디아처럼 폭발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 증시의 흐름이 우리 시장에 투영이 되고 우리 시장에서 그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주들은 어떠냐? 뭐 친환경 선박의 수요가 늘어나고 해상풍력 설치선도 늘어나면서 또 미국의 MRO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것은 뭐예요? 단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 관적으로는 다음 주 이후에 상승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단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존의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순환매 흐름을 봐야 되고, 기존의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쪽에서 바이오로 순환매 흐름이 나오는 것을 잘 봐야 된다. 자, 근데 바이오 관련주들이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원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력설비. 근데 전력설비는 크게 안 올라갔어요. 일부 종목만 좀 튀어 올라갔는데 지난주에 원전 관련주들 이야기를 했었고, 반도체 탄력은 약간 둔화될 수 있다. 올라는 가는데, 근데 그런 자금들이 코스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근데 이제 코스닥에서 알테오젠이 약간 블랙스완처럼 시장을 좀 침체시키는 움직임이 나왔죠. 쓸데없이 조 단위 수출도 가능하겠다. 이전처럼 그런 이야기를 했고, 4,200억 정도 기수출밖에 그쳤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시장이 급락할 때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안 좋아지니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수익 구조 봐라. 수익 구조가 한 5% 정도는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한 2%밖에 안 됐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바이오를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일부 종목에 한해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자, 이것은 하루 이틀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주에는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제 수급이 붙을 걸로 보였는데 투자자들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 주역이 누가 될 수 있느냐. 알테오젠과 에이비엘은 결이 같단 말이에요. 면역 항암제이기 때문에. 근데 3,000당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 3,000당에 뭔가가 있다. 근데 그 뭔가를 알면 저는 안 되죠. 왜냐하면 중요한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뭔가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근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죠. 하나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근데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는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구용 플랫폼 에스페스. 요거 가지고 이제 비만 치료제나 뭐 당뇨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것 때문에 하죠. 그래서 3,000당 제약이 치고 올라가고, ABL 바이오도 이제 짱대 항목을 만들었죠. 자,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코스닥의 시장을 견인하려면 알테오젠은 이제 조만간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제시해야 됩니다. 물론 2차 전지가 있긴 하지만 2차 전지는 딸랑 두 종목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10위권 내에 또 약간 10위권 밖에 내에 보면 주로 바이오가 많이 포진해 있어요. 물론 로봇이나 또는 반도체 옐로 칩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총 사이즈가 큰 종목들은 바이오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 바이오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뭐가 있을 수 있냐? 저는 ABL 바이오와 3,000당이 견인을 하고 리가켄 바이오도 좀 따라가면서 나머지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구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앞섰을 때 그때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느냐? 비만 치료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죠. 비만 치료 시장은 2003년 기준으로 보면 130조 원의 아주 큰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죠. 자, 비만 치료 관련의 핵심은 뭡니까? 뇌에 포만감 신호를 보내서 식욕을 억제하는 거죠. 저도 이제 좀 적게 먹으려고 할 때 저는 이제 약간 맛을 음미합니다. 부자들은 혀로 맛을 음미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목구멍으로 넘기는 그 맛에 한데, 목으로 넘기는 목 넘김으로 먹는 방법은 많이 먹게 돼요. 근데 자꾸 습관화를 한번 해보세요. 맛을 음미하면서 혀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먹으면 오히려 이제 뇌 포만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약물로서 요걸 이제 제어하는 그런 움직임이고, 근데 이제 체력을 급격하게 빼면 뭡니까? 요거 되잖아요, 요거. 근데 요걸 방지하려면 근 손실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또 일시적으로는 이제 살을 뺐어. 근데 이제 그 억제되었던, 억눌렀던 이제 식욕이 폭발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기업들이 강점을 보인다. 그럼 이제 위고비나 젯바운드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3세대, 4세대 비만 치료제가 나오는데, 요건 이제 경구용. 지금 해외에서는 경구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신개념에 살도 빠지고 또 근육도 생기는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오죠. 그 포물 연계 이제 3,000당 제약이죠. 3,000당 제약이 다이치 상교와 이제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일본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일단 경구용 비만 당뇨 치료제 서로 요 일본 내에서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요게 이제 상용화가 되게 되면 삼천당 제약은 새로운 기업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삼천당 제약이 한 400 몇 % 수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알테오젠이 1300% 수익이 났고 지금 ABL 바이오는 1100%입니다. 근데 잘하면 삼천당 제약도 10배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가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거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제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중에서 지금 알테오젠, ABL 바이오, 삼천당, 한미약품 마지막 이제 히든 하나 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목을 이제 다음 주에 또 집중 베팅을 해드릴 건데. 삼천당 제약이 이제 1000%를 향해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은 물론 그 방송에서 먼저 제시해드리고 저도 이제 공략을 해드렸는데 한미약품은 두 가지 모멘텀이 있죠. 메시 그다음 신개념의 비만 치료죠. 근데 지난번에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하면서 이번에 그 메시에 대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죠. 근데 이건 오히려 마지막 흔들기다. 다음 주 한 중반 정도가 되면 이제 튀어 올라갈 수 있는데 신개념의 비만 치료제는 시각처 지금 승인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심사를 간편하게 하는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심사 기간을 신속 심사로 지정을 했고 75% 단축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만간 이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10년의 한을 품었다. 저는 그런데 75만 원까지 가고 그 이상 훌쩍 뛰어넘는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타 가는데 셀트리온은 못 갈까요? 근데 셀트리온은 이제 일라일리 공장을 인수를 했고 3년간 일라일리부터 7천억 정도의 어떤 수주를 받았죠. 관세 리스크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정말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왜 안 올라갈까요? 세게 날리기 위해서 안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에다 이제 장기 재료가 하나 붙었습니다. 뭡니까? 비만 치료. 비만 치료 이제 두 가지 모멘텀으로 가는 거죠. 하나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또 하나는 사중작용제. 사중작용제는 뭐예요? 4개 수용체를 동시에 타깃으로 해서 대사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건데 이제 근육이 형성될 수 있는 이런 거라는 거죠. 핵심은 근손실 최소화, 체중 감량 극대화. 그래서 이 사중작용제가 이제 조만간 내년에 이제 IND를 이제 돌입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셀트리온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겠죠. 그리고 미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가도 날아가도 크게 문제가 없다. 자, 그렇다면 바이오투심이 이렇게 비만 치료제로부터 자극이 되고 또 다음 주 이후에는 이제 ABL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이 뭐 BBB 플랫폼에 의해서 뭐 이중항체 ADC 이쪽의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재무적으로 안전한 기업들 또 기술 이전이나 또 신약 허가가 임박했거나 임상 데이터가 아주 좋아지거나 이런 핵심 트리거가 있는 기업들이 이제 랠리가 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집중해서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중소형 관련주들도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소형주 중에서 좀 좋은 종목을 제가 무료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무료 공개 방송에 꼭 참여하십시오. 무료 공개 방송에 오시면 퀴즈를 통해서 정말 큰 선물을 드립니다. 무료고. 그다음에 그 종목을 콕콕 찍어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바이오는 바닥에서부터 대형주나 중대형주, 대형주 이런 걸 포진해 있기 때문에 종목이 남아요. 저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 종목만 찍어서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내드리는 이제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데 그래야만 투자자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중소형주들, 특히 중형주들 무료로 상승 초기에 있는 거 제시해 드릴 테니까 무료 공개 방송에 꼭 참여하시면 되겠고 그 반도체 일로칩들은 순환매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한미 반도체나 이런 HBM의 강자들 그런 종목들이 실적 대비 저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튀어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수주 장보도 풍부하고 또 탑티어로부터 수주도 많이 했고 이제 HBM이나 이런 이제 고마진 이런 것 때문에 이익 개선율도 높죠. 그래서 요건 이제 주로 한 세 섹터로 보시면 되는데 패키징이 고도화되면서 이제 검사 수요가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테스트 업체들 그리고 HBM은 결국은 높게 쌓아 올리잖아요. 그래서 적중수를 높이려면 미세 공정 그러기 위해서는 증착이나 식각 공정 관련주들이 튀어 올라갈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패키징 이런 종목들이 튀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좀 집중을 하고 AI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전력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다음 주에 슬슬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올해는 작년에 그렇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튀어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는 절 튀어 올라갔는데 지금은 에너지가 응집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지만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한번 중기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접근한다면 좋은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크라이나에도 평화는 온다. 지금은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큰 관점으로 본다면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중소형주 쪽으로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중소형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은 기술 수출이나 또는 임상 데이터 이런 게 있는 기업들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비만 치료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진다. 자, 지금 이제 대형주들이 뭐 크게 피크아웃되는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일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슈팅이 나오게 되면 비중을 좀 조절해서 저점 매수를 노리는 이런 게 좋고 오히려 그런 자금으로 바이오 종목들이나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나 로봇 관련주로 이쪽으로 해나간다면 시장에 시의적절하게 잘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을 앞서 나가는 전략만이 크게 돈을 번다. 돈 버는 방법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이 방법을 할 때가 가장 좋은 그런 수익률을 창출되더라. 크게 갈 것은 알테오젠 이렇게 하락을 했어도 1000포인트가 넘단 말이에요. 지금 수익률이. 그래서 알테오젠처럼 세게 올라갈 종목 이제 다음 주에는 반등을 시도하겠죠. ABL 바이오는 20, 60 갭 회전이 나오겠지요. 60선하고 20선 사이에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20선이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흘러가는 이런 모습인데 1000% 넘는단 말이죠. 풀 베팅을 해서. 이건 이제 추가 랠리가 나올 때고 뒤에 3000당 제약이 움직이는데 이제는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 모멘텀으로 한 7, 800은 기본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금이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많이 물려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일단 1000만 원이나 500만 원만 가지고 하루에 5% 수익만 내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한 달이면 더블이 나옵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한두 달 겪으면서 원금을 재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한 셋째 달부터는 4천만 원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익이 나면 돈을 쓸 수 있죠. 4천만 원 가지고 한 5%만 내면 한 달이면 4천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돈 1,000만 원 정도는 생활비 품위집이 쓰시고 나머지 3천만 원 가지고 알테오젠을 사요. 그리고 나머지 3천만 원 가지고 또 그 다음 달에 ABL 바이오를 베팅해요. 그 다음에는 3천당을 베팅해요. 그렇게 해서 4종목만 베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돈이 남는다. 계속 이제 4천만 원 가지고 돈이 벌릴 테니까. 그랬을 때 반도체가 움직인다면 SK하이닉스를 사고 자동차가 움직인다면 현대차를 사는 거죠. 저는 그 방법으로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나 SK하이닉스 이런 것들 보면 끌고 가라. 336% SK하이닉스 또 현대차도 해드리고 그다음 또 자금이 남으면 한미반도체나 코리아스키처럼 추세적으로 올라갈 종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요게 뭐예요? 오늘 사가지고 급등이 나오는 거. 요거 좋아하시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리포트 종목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요즘에 계속 뭐 상한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협진이
요날 제시해드렸고 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그 다음에 상한가를 때려줬고 또 요날도 해드렸는데 바로 당일날 상한가를 때려줘서 140% 일주일 만에 140% 수익을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날은 이제 팔아줬죠. 왜냐하면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상한가 올라가면 팔아줘야죠. 그래서 상한가에서 밀렸다는 이야기죠. 잘 팔아줬죠. 그럼 돈 1,000만 원만 투자하면 얼마입니까? 자, 매수는 어떻게 하느냐? 그 전날 매수하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당일날 아침에 매수하는 거죠. 어떻게? 아침에 9시 3분, 6분, 7분 이렇게 눌러줄 때 마이너스 구간에서 눌러줄 때 이렇게 하면 1, 2%에서 저점에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당일날 상한가 때려줘요. 그럼 그 다음날 때려주고 이렇게 하면 급등이 나올 수 있겠죠. 같은 날 이제 피츠로 넥스텍을 해드렸고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와서 이제 지난번에 바닥권에서 해드렸을 때 130% 올라갔지만 이번에도 한 30%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고점에서 팔아주면 그때가 꼭지죠. 눌림목에서 사고 고점에서 매수하면 눌림목에서 공략하고 슈팅이 나올 때 파는 요게 이제 단기 매매의 정수죠. 이제 1월 20일 화요일 날은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큐렉소는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 안정적인 종목 해드렸는데 이번 주에 42%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건 좀 팔아줬고 차익 실현 문자죠. CP 시스템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 불기둥이 발생하면 하루 쉬었다 다음날 매수. 무조건 매수는 몸통이 줄어진 날 해야죠. 당일날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급등한 팔아주면 뭐 수백만 원은 기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저 문자 내역도 보시면 요날 이제 매도를 해줬죠. 어떻게 매수하냐? 항상 눌림목, 시가 대비해서 3분 차트로 하락할 때 요때 매수하면 요게 한 2, 3%에서 매수하면 당일날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급등하면 매도해 주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그 그린 강을 바닥에서 요날 제시를 해드리려다가 뺐었는데 너무 잘 올라가는데 이번에 서력전을 했습니다. 요날 이제 당일날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강한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 날은 이제 TSE나 이런 종목들, 신라섬 이런 종목들이 슈팅이 나왔고 그다음 이제 지난 목요일 날도 두 종목 정도가 상한가, 준상한가, 상한가에서 약간 한두 호가 밀렸었죠. 세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이 이렇게 상한가를 때려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움직일 때는 전고체 배터리 레이크 머티리얼죠. 아침에 눌림목에서 공략해서 당일날 상한가 기록하고 그 다음날 이제 올라가서 팔아줬는데 그리고 이런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바닥권에서 하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강하게 움직이고 코닉 오토메이션도 보면 요날 이제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밀렸는데 항상 수익은 주는 때 이때 챙겨주면 그때 또 수익으로 챙길 수 있겠죠. 최근에 보면 뭐 상한가 종목들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상한가 종목이 잘 나오니까 당일날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상한가 올라가면 팔아주면 단기적으로 뭐 4, 50%, 5, 60%는 잘 나오죠. 포스코 DX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로봇이나 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치고 올라갈 때는 항상 상승 초기에서 공략하는 게 좋아요. 20하고 60하고 수렴이 됐거나 적어도 20선 위에서 수렴이 될 때 매수를 해놓으면 추세 타고 올라가면 100%, 200% 이런 건 금방 나오죠. 유진 로봇이나 또는 이 뉴로메카 이런 것들은 뭐 200, 300, 400 이런 것들도 잘 나오죠. 해성 에어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로봇 관련주 제가 누누이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잖아요. 상승 초기에서 공략을 하자. 그래서 저는 로봇주를 시기에 따라서 바닥권에 있는 것만 이렇게 매수를 계속 해드렸더니 이번에 로봇 랠리를 잘 볼 수 있었고 이런 게 이제 500%. 그다음에 이제 잘 딱 걸리면 한 2주 만에도 1000% 수익도 달성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먹고 크게 먹는 전략으로 정말 멋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